김민석 최고위원은요, 계엄령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중계 토론하자라고 나섰습니다. 아직 김민석 최고위원이 받았다는 제보 내용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그 좋아하는 생중계 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 앞에서. 물론 한동훈 대표는 이 사안을 잘 모를 겁니다. 요건의 핵심이라고 볼 만한 정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걸 제보한 사람을 밝혀라? 우리가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습니다. 종합적 판단을 하고 있고 근거가 있고 판단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게 이것을 경고하고 무산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분명히 제보가 있다는데 정성호 의원은 상상력이 제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당대표가 저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제보 내용을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양문석 의원이 나무 위키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제보 내용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도 했고 뭐 정황 증거도 있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쯤 되면 확실하게 이거다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는 좀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해라. 예, 증거 없으면 보류해라. 예, 이 내용은 조금 멈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엊그제 당의 중진 의원에게 여쭤봤어요. 예. 이거 계엄령 뭡니까? 이랬더니 시쳇말로 똥불 찬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이 네, 김민석 의원이 똥불 찬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게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얘기하고 말았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입장을 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지금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놓기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저희는 알 수 없잖아요.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은 멈추고 좀 보류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병들이 요즘 다 핸드폰 쓰잖아요. 네. 엄마 계엄이래 이렇게 전화할 것 같아요. 저는. 엄마 계엄이래. 그럼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예. 그리고 그 장병들이 이거에 수긍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일정 부분 민주당이 왜 이렇게 의심하는가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난번처럼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정도까지는 수긍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도 2017년에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했지만 그게 사실로 드러난 이상 지금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조금 중단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똥볼 찬 것 같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김정은 의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내용도 또 오늘 돌직구쇼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엄마, 계엄한데 가만히 있겠냐. 증거 없으면 중단하라. 김정은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 분위기는요. 정성호 의원이나 뭐 안규백 의원이나 뭐 마땅한 제보는 없고 그냥 예방주사 차원이다라며 정리해가는 듯한 분위기도 보였는데 김민석 의원과 양문석 의원이 다시 김병주 의원까지 이 세 분이 끝까지 계엄 의혹을 놓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끝나지 않는 양상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재명, 정성호, 안규백 세 명의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계엄 얘기는 뭐 적절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제보라는 게 되게 그런 상상력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제보를 한 잔도 없고 제보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그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이 어떤 그 계엄 논란까지 이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규백 의원은 나는 제보는 못 받았다라고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김종 의원이 이쯤 되면 증거가 없어 보이는데 중단하는 게 맞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이건 똥볼 찬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 당 내부에서도 이거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김민석, 김병주, 양문석 요 세 분은 계속해서 계엄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론하자라고
라고 하는데 이 뭐 토론을 하려면 토론을 하자라는 쪽에서 마땅한 근거나 좀 제대로 된 논리를 펼치고 나서야 뭐 상대가 토론을 수락할 텐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생중계 TV 토론하자는데. 아니 지난번에 민생 정책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토론하자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있든 최고위원들 누가 하나도 토론하자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토론을 완전히 뭐 걷어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아주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토론하자고 하면 뭘 토론해요? 근거를 제시하면서 뭔가 계엄하려는 게 아니냐 추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또 뭔가를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 뭐 제시할 게 없잖아요. 김민수 최고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마 계엄 선포 해놓고 유언비어 퍼뜨린다고 국회의원들 체포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김민수 최고 하는 얘기가 유언비어예요. 저게 계엄 상황이면 사실은 체포할 상황 정도로 아주 이 국기문란하고 국정농단을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언비어는 이제 더 이상 그만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본인의 어떤 자존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으로 제기했는데 이거 용두사미로 가버리면 뭔가 자기의 모양새가 안 좋다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해서 계속적으로 뭐 토론을 하자느냐 어쩌느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계엄이 될 거라는 게 정말 자신감이 있으면 이걸 다음 대선까지 가지고 가세요. 다음 지방선거까지 가지고 가시라고 하루도 빼놓지 말고 네. 그만큼 확신이 있고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번 주에 꼬리 내리지 말고 네. 계속적으로 몇 년간 가지고 가셔라. 끝까지 파헤쳐라. 그렇죠. 화이팅. 그래서 대선 끝날 때까지 계엄령이 선포가 안 되면 이건 유언비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한 2, 3일 내에 끝날 거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자 해서 자신들이 헛발질했구나를 이제 깨달았구나 생각했는데 또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민주당 최고위원들 의원 몇 명 빼놓고는 계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어떤 기적적인 그러한 능력을 네. 민주당 최고위가 가지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만해야죠. 제가 자꾸 이제 국민들한테 저렇게 얘기하면 예. 국민들 스트레스 받아요. 뭔가 될 것 같은 거 가지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지금 걱정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계엄을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엄을 하면 윤석열 정부가 쫄딱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엄을 하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뭔가 승기를 잡고 다음 대선에서도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뭐 잘못된 플랜에 의해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정도껏 해야죠.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봐요. 이 정도 사실은 도가 지나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간다고 한다면 저거 자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예. 그런데 자, 김병주 의원이 오늘도 계엄설을 주장했습니다. 조금 전 방송에서 들어오는 계엄 제보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선호 의원이 제기한 제보는 신빙성이 있다. 군 수뇌부 모임은 계엄 모의를 의심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경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경호와 관련된 회의도 계엄으로 본다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 말고는 다른 내용의 제보는 김병주 의원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조금 오늘도 계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나는 제보 못 받았다라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충암고 라인을 요직에 기용한 게 계엄의 증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충암고 라인이 대거 등용된 것이 계엄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계엄 제보 못 받았다고 했어요, 안규백 의원. 그러면서도 오늘 계엄 준비설 구체적 제보나 증거는 없다. 한 명은 증거 있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다는 분이나 증거가 없다는 분이나 계엄은 맞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보실 때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계엄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 반응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일 뿐입니다. 즉 개딸 결집,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전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위증교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고 이렇게 되면 본인의 입지가 많이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지지자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계엄을 선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집단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음모다. 그런 정도의 고도의 생각이 없으면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기괴하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혹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야당 정치인을 이렇게 탄압해서 구금해서 계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기괴한 주장을 할 리 없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아는 그 정보 공개해달라고 하며 국정이 장난이냐? 라고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국정이 장난이냐? 민주당이 한 얘기를 보면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정성호 의원이 정치인이 이런 얘기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했다. 일종의 이런 얘기 아닌가? 장난도 못 치냐? 라는 정도의 말인데 국정이 장난이냐? 한동훈 대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한 대표는 계엄 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금 전 저희가 들려드린 그 발언을 언급하며 그러면 김 의원이 아는 정보는 뭐냐? 내가 모르고 김민석 의원이 아는 그 정보는 뭐냐? 공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한 대표가 초기에 계엄 의혹 나왔을 때 근거를 대라라며 근거 못 대면 소위 내기의 도청장치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건데 쭉 민주당이 며칠간 제기했던 일종의 정황 근거들을 한 대표가 듣더니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말이라는 게 확인됐다라며 국정이 장난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은 장난이 아니죠. 아마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좀 판단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니네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혹여 모르니까 우리가 견제구를 던져본 거 아니냐. 그렇죠. 견제구도 못 던져? 이러면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일부 의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 편향, 특히 이제 정서적 추론에 의해서 과일반화죠. 어떤 팩트만 가지고는 이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럼에 의해서 아마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좌파 성향 또는 뭐 진보 성향의 일부 뭐 정치에 매우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인터넷 뒤지다가 뭘 발견한 것을 집어 던질 겁니다. 그럼 꽤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도 계엄의 근거다. 그렇죠, 계엄의 근거다. 그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사병 하나가 뭐 굉장히 이제 성향이 어느 특정 성향이에요. 이 사병이 자기가 뭐 군대에서 지금 뭐 식당을 관리하고 있는데 장성들로 몰려요. 장성들이 몰리는데 갑자기 장선 이게 주제가 되니까 계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야, 계엄 그럼 말도 안 돼. 그런데 이제 멀리서 들으면은 계엄자만 들을 수가 있어요. 계엄자만. 야, 계엄을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면서 제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장성 몇 명이 막 모여가지고 계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김민석 의원 이거 들으면 야, 이런 엄청난 제보가 어디 있어?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정서적 추론이란 겁니다. 이게 이제 인지 오류라는 심리학 용어인데 네. 인지의 심각한 오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지 오류다. 네, 정서적 추론을 통해 가지고 인지가 오류한 상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꽤 맞추는 겁니다. 자기의 의도에 맞춰서 이걸 이제 과일반화라고 그러는데 정서적 추론에 의한 인지 오류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이제 출구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제 벌어놨는데 빠져나가는 거. 그러나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쉽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냥 없었던 걸 하고 빠져나가는데 두 분 죄송합니다. 일부 민주당 분들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옆에 민주당 두 분이 그리고 지금 전략적으로요. 우린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계신데 제가 야당이라면은 현 정부에 대해서 공개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국민들 지금 물가 올라서 힘들죠. 금리 올라서 힘들죠. 이런 거 공격하면은 많은 뭐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80%는 수긍할 겁니다. 박수 칠 겁니다. 그런데 계엄을 이야기해가지고 뭐 터없는 말도 안 되는 계엄 이야기함으로써 그런 이슈가 죽는 거예요 지금. 네네. 사실 의료 문제도 모든 책임이 사실 정부가 지는 겁니다. 예. 정부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 다른 이슈를 묻히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김민석 의원이 한 건 했다. 이른바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한 건 한 걸 뭔가 부각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이건 민주당에도 굉장히
오류인 네. 민주당에도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상황 판단인 것 같습니다. 박사 출신의 안영환 의원이 지금 학문적 용어를 썼어요. 정서적 추론에 의한 인지 오류에 빠진 것 같다. 저희들이 자막으로 잘 정리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심리학 용어죠. 네네. 정서적 정서적으로 추론과 추론을 한 인지 오류. 겁니다. 예. 안영환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